전쟁의 거대한 포화 속에서 당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따스한 온기가 가득했던 집, 정든 이웃들,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사랑하는 가족마저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면 말입니다. 과연 당신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무려 50년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관통하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가족의 얼굴을 붙잡고 그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한 남자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꾼 전쟁이라는 비극,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은 재회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잠시 잊고 지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와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인간의 강인한 의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 그에게도 평범하지만 더없이 소중한 일상이 존재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속에는 쑥스러운 듯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시절의 그와 그의 곁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는 아내, 그리고 아버지의 다리에 매달려 장난을 치는 어린 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저녁이 되면 아버지는 고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어머니는 구수한 찌개 냄새를 풍기며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툇마루에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은 당연해서 특별할 것 없어 보였지만 실은 그의 세상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둥과도 같았습니다. 사진 속 갓난아기였던 막내딸을 품에 안고 인자하게 미소 짓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가 기억하는 가장 완벽한 평화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행복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고요한 새벽을 찢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막연한 소음이었지만 그 소음은 점차 땅을 뒤흔드는 굉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왔고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긴급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왔고 이웃들은 이미 최소한의 짐을 꾸려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평화롭던 마을은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어린 아들의 손을 꽉 잡고 갓난아기를 업은 아내의 뒤를 따르며 무작정 남쪽으로 향하는 피난민의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오직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끝없이 이어진 피난길은 그야말로 생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고 길가에는 힘에 부쳐 쓰러진 노인들이 그대로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머리 위로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가 싶더니 바로 옆 동네에서 거대한 불기둥과 함께 천지를 뒤흔드는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순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를 단단히 붙잡고 있던 아들의 작은 손이 인파에 휩쓸려 스르륵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겁에 질린 사람들의 절규와 폭음 속에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곁에는 아내도 아들도 심지어 어머니의 등에 엎여있던 막내딸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절망에 찬 낯선 얼굴들과 무너진 건물의 잔해뿐이었죠. 혼비백산한 사람들 틈에서 그는 몇 번이고 가족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저 멀리 인파 속에서 갓난아기를 안고 절규하며 자신을 찾는 듯한 어머니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를 향해 밀려오는 또 다른 피난민의 물결에 가로막혀 더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그에게 세상은 무너졌고 시간은 멈췄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는 잿더미가 된 길 한가운데서 그저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는 깊은 상처와 고독만이 남았습니다. 포화는 멈췄지만 그의 마음속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폐허가 된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해야 했습니다.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고 부두에서 짐을 내리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가족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잠자리에 들 때마다 피난길에 아비규환 속에서 흩어지던 그 마지막 순간이 악몽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밤이 되면 허름하고 차가운 단칸방에 홀로 누워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흑백 가족 사진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사진 속 가족들의 환한 웃음을 보고 있노라면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그가 가진 전부이자 그가 살아야만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앳된 청년에서 희끗희끗한 머리의 중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손으로 쓴 벽보를 만들어 전국 방방곡곡의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게시판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누구를 찾습니다라는 글씨와 함께 사진을 보고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그린 가족의 인상착의를 적어 넣었죠.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일같이 게시판을 찾아가 혹시 답이 붙어있지는 않을까 확인했지만 그의 벽보는 그저 비바람에 낡아 찢겨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낯선 도시를 헤매며 사람들에게 낡고 바랜 사진을 보여주며 수소문했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들을 본 적 없느냐고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때로는 작은 실마리라도 잡은 듯 희망에 부풀어 먼 길을 달려갔지만 결국 허탕을 치고 허름한 여인 숙방에서 홀로 씁쓸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라디오라는 새로운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라디오 방송이 시작된 겁니다. 그는 낡은 라디오를 보물처럼 껴안고 매일 같은 시간이 되면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사연을 읽어주는 아나운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혹시나 자신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자신의 사연을 듣지 않을까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직접 쓴 사연을 방송국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헤어질 당시 가족들의 이름과 나이, 생김새, 그리고 그날의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 내려갔죠. 자신의 사연이 라디오 전파를 타던 날, 그는 숨을 죽이고 라디오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누군가 듣고 연락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연이 공기 중에 흩어졌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의 간절함도 그렇게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좌절감에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사람만 있다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그 모진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어느덧 강산이 5번이나 변했습니다. 그가 뛰어놀던 고향의 골목은 거대한 아스팔트 도로로 변했고 그가 살던 작은 마을은 고층 빌딩이 솟아난 낯선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허리가 굽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팬 노인이 되었죠. 기나긴 세월은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지만 가족을 향한 그리움만큼은 조금도 바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상실감은 더욱 깊어져 때로는 모든 것이 무감각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희망과 좌절을 반복하는 삶에 지쳐 이제는 체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도 심장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에 아주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문을 두드리는 아주 희미한 노크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 시작은 정말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지역 주민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한 젊은이가 그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된 거죠. 젊은이는 지금은 시대가 변해 인터넷이라는 것으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며 그를 도왔습니다. 그는 컴퓨터라는 기계가 낯설고 믿음직스럽지 않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젊은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젊은이는 이산가족 정보통합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접속해 그가 기억하는 가족의 이름과 고향, 그리고 어렴풋한 생년월일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이의 어깨 너머로 하얀 모니터 화면을 무감각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해왔던 또 한 번의 헛된 시도일 것이라고 그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젊은이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화면의 수많은 이름들 사이에서 그의 여동생 이름과 놀랍도록 비슷한 이름 하나가 발견된 겁니다. 고향과 추적 나이까지 비슷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던 그저 희미한 가능성의 조각이었습니다. 그 이름 옆에는 오래전 한 신문에 실렸던 이산가족 찾기 광고의 스크랩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돋보기를 꺼내 들고 화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흐릿한 신문 기사 속에는 어린 시절 헤어진 오빠를 찾는다는 애타는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연 속에 묘사된 헤어지던 날의 기억과 장소, 그리고 오빠의 어릴 적 별명까지. 그 모든 것이 50년 전 자신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죠. 수십 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무감각한 체념의 벽에 드디어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또 한 번의 잔인한 희망 고문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확인이었습니다. 젊은이의 도움으로 기사에 남겨진 연락처를 관리하는 기관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그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들리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죠. 마침내 연결된 상담원에게 그는 자신의 이름과 헤어진 가족의 이야기를 50년의 세월을 압축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상담원은 그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는 해당 기록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기까지 그에게는 하루가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과 만약 이번에도 아니라면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그는 낡은 방 안을 서성이며 50년 전 헤어지던 그날의 기억과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가족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한 줄기 빛은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갈 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 기나긴 기다림의 끝에서 그는 과연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튼 역사의 조각들을 맞추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전히 서로를 찾아 헤매는 또 다른 이들의 끝나지 않은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며칠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혹시나 전화가 올까봐 그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낡은 전화기 옆에 웅크리고 앉아 그것이 울리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침내 길고 긴 침묵을 깨고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몇 번의 벨이 더 울린 뒤에야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수화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찾으시는 분이 맞는 것 같다고 거의 확실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저 뜨거운 눈물만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릴 뿐이었죠. 며칠 뒤 드디어 만남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아껴두었던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정성껏 옷매무새를 만졌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깊게 팬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과연 동생이 이 늙어버린 오빠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는 품속에 고이 간직해온 흑백 가족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앳되고 늠름했던 자신의 모습과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어린 동생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동생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은 그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50년 전 그날의 기억과 앞으로 마주하게 될 동생의 모습에 대한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사라져서 고맙다고 그 한마디를 꼭 전해야겠다고 그는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버스가 도심의 복잡한 광장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이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